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지금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경고 등이 켜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런 지금 말을 하면서 이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서민들에게 불어닥칠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금융사 대출심사 DSR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존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을 비롯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월 수입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DTI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는 것은요, 대출하는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지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DTI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따지는 데 비해서 이 DSR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합쳐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DTI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신용대출들,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해서 소득과 함께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DSR 같은 경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더 깐깐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상환 능력을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DSR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대출은 더욱더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이번에 받는 대출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요. 기존 부채 상환액이란 말 그대로 이번 대출권 전에 가지고 있는 대출의 종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연소득분의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존 부채 이자 상환액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DTI가 결론이 나게 되고, DSR은 이 같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공식대로라면 DTI의 경우 소득중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따지는 데 비해서 DSR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합쳐서 함께 따져보게 되는 것으로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만 반영이 됐지만 DSR로 전환될 경우에는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금과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과 소득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2억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3% 금리의 20년 상환 계약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경우는 연 1,3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TI 방식을 적용을 해서 먼저 결론을 내게 되면 DTI 방식대로라면 32%가 나오게 되고요. DSR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42%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DSR로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 퍼센테이지 수치가 훨씬 높아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DSR 수치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수치, 이제 그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에 도달하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DTI가 아닌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수치가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러하자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DSR이 도입되기 전에 미리 좀 대출을 받아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DSR과 관련해서 확실히 언제부터 시행이다라고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미리 당겨받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시기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행동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금 이처럼 너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서민 모두가 함께
함께 이렇게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채가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혁건경제였습니다.